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로워만 91만 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팔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분의 이름은요, 이제 별명이죠. The Wolf of Wall Street가 아니라 올입니다. All Streets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팔로워만 거의 92만 명에 달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3만 2천 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스콧 매커라는 친구도 사실 나름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고요. 오른쪽에 얼트코인 데일리 사회자, 여기 이제 14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 큰 채널로 성장을 했죠. 자, 서로 유튜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찬조 출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잘 목격이 됩니다. 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회자가 지금 크립토 전반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묻습니다. 스콧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행해서 매매하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 사실 그게 다다. 자, 크립토 4년 주기로 봐도 지금은 조금 일찍 펌핑이 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 블룸버그 ETF 전문가들 두 명 있었지 않습니까? 세이파트와 발추나스,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자, 그분들이 내년 1월 10일까지 ETF 승인 확률이 지금 9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컷이요. 자, 실제로 SEC 갠슬러는 계속 그 재판에서 졌죠. 그리고 ETF 승인에 대한 전방위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 결과 비트코인 지금 큰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불길이 이제 알트까지 약간 순환 펌핑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흡사 2년 전과 비슷한 상승장을 방불케 한다. 난 지금 이런 상승장을 그냥 즐기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웃고요. 근데 이게 물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가 그걸 말을 듣고, 그러면 말씀대로 상승장도 하락장도 영원한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익절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상승만 외치고 있더라. 이제 소위 말하는 코인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이긴 하지만요. 지금 팔아도 되겠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 스콧은 이런 시기는 일부 익절은 전 항상 좋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투자를 흔히 흑백 논리로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상승론자 아니면 하락론자다. 전량 매수할 시기다. 전량 매도하고 떠날 시기다. 너무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시장, 크립토 시장에 좀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내에서 포모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면, 본인의 들고 있는 총 자산의 약 20% 정도는 코인을 그냥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근데 팔았는데 더 오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갖고 있을 걸이라고 당연히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판다, 꼭지에 팔고 다시 바닥에 산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인정합시다. 이런 정도의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38,000달러 살짝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적당히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좀 기다리는 게 좋진 않을까. 왜냐하면 38,000달러 가격이 그 22년도 테라루나 그때 이제 폭락했을 때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 가격대를 지금 이미 터치를 했는데 지금은 살짝 조정을 하고 있죠.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하면 여전히 2배 넘게 비트코인 가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매수 영역이라 보여져서 조금 이제 팔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이제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간다는 것은 온갖 그 작년의 악재들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시는 38,000달러 밑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5,000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38,000달러라고 하는 가격선이 이전에는 그게 이제 그 저항선이었고요. 그 지지선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뚫고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이제 단기 상승장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가 블랙락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어서 이번에는 이더리움도 ETF 신청했다. 이게 당신의 견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든 부분이냐? 스콧이 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미 5개 정도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같은 나름 큰 기관들 이미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신청했다. 이건 조금 다른 일이다라고 하면서 막 웃습니다. 자, 블랙록 회장이 얼마 전 10월 달에 인터뷰를 했었죠. 비트코인과 크립토는 투자자들의 질 좋은 투자처로의 어떤 비행이다. 그러니까 fly to quality다. 질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기사로 보시면요. 10월 18일인데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과 크립토가 투자자들이 fly to quality, 그러니까 질 좋은 투자처로 쭉 이렇게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붐업을 지금 이끌고 있었죠. 보시면요. 비트코인도 있고 크립토도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약간 논쟁이 붙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블랙록 회장은 비트코인만 얘기한 거야. 이게 크립토야. 알트코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비트맥스가 아닌 그냥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무슨 소리냐. 알트코인도 당연히 포함됐거든. 이라고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지금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말을, 그러니까 뭐라고 언급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 뭘 했습니까? 현물 ETF를 행동으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다? 크립토 전반에 다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만 똑 빼서 얘만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더리움,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들까지도 질 좋은 투자처라고 인정을 한 셈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난 3월 달에 블랙록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언급해서 큰 화제를 낳았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모든 증권을 토큰화이제이션 해버리겠다. 그걸로 거래하고 대금도 받고 결제도 하는 게 엄청난 효율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혁명이다. 지금도 이 트렌드는 확정된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블랙록이 말하면 그냥 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부터 이미 비트코인만 짱이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스콧이 얘기하죠. 사실 저희 크립토 TV에서도 시티은행에서 선택했던 코인,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이제 이건 제 동생이 종필이 형, JP모건이 욕하면서 모았던 코인, 이 두 개가 뭐였습니까?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산 토큰화는요, 어떤 부동산이 됐건,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그것을 코인으로, 토큰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서로 사고팔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퍼블릭망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두 개가 있습니다.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는데요. 퍼블릭은 이제 이더리움처럼 인터넷으로 이제 생각하면 그냥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냥 다 쓸 수 있고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떤 한 기관 내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LG그룹, 삼성전자 그 그룹 내에서만 쓰는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요. 전 세계 자산을 토큰화해서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자, 프라이빗으로 될까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JP모건 물론 큰 회사인데요. 전 세계 은행에서 소비자들이 JPM 코인으로만 거래하라고 하면 편할까요? 매우 불편합니다. 반드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써서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내용을 이 아래에 영상에 이렇게 좀 담았으니까요. 나중 시간이 되시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JP모건은요. 이더리움의 핵심 인프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메타마스크 제일 많이 쓰는 이더리움 지갑입니다. 그리고 인퓨라 그냥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모 회사가 컨센시스라고 있습니다. 그 컨센시스의 지분 10%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강탈해 갔죠. 자, 이 이더리움 핵심 인프라를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간접적으로 보유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JP모건이죠.
블랙락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고로 하는 탑5의 4개 회사의 2대 대주주라고 지금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월가는 이미 크립토 시장 장악이 끝났다. 자, 그래서 ETF를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자산 토큰화는 퍼블릭 망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겠죠. 뭐 부동산을 쪼갰으면 그 이제 조각들이 그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 망을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미래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SEC에서는 이더리움 아직도 뭐 증권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죠. 자, 이런 거에 지금도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퍼블릭망의 뭐 그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고요. 솔라나, 뭐 아발란체, 알고랜드, 뭐 폴리건, 뭐 아비트럼 이런 여러 가지 망이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이 뭡니까? 알트가 사실 alternative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코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대체하죠? 비트코인을 대체합니다. 왜요?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뭐 금덩이 정도 되잖아요. 뭐 물론 결제에 뭐 이제 쓸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기능을 대체하는 코인이 알트코인이죠. 그 알트코인의 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다? 이 레이어 1, 레이어 2입니다. 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콧이 계속 얘기하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지구상에서 탑5 힘이 센 사람이다. 또 사람들이 농담을 하던데, 자, 블랙록은 미국 정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정부 부처가 블랙록이다라고 농담하던데, 자, 스콧은 난 개인적으로 그냥 미국은 블랙록이고 나머지 부처는 그냥 다 지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장을 한 거지만 그만큼 블랙록이 힘이 막강하다. 실제로 뭐 예전 뭐 오바마 정권, 지금 그 민주당 정권 싹 다 잡고 있는 블랙록에서 뭐 정부 부서 그 부처의 주요 요직에 갔다가 왔다 갔다 실제로 합니다. 뭐 예전에는 또 골드만삭스도 있었는데요. 그냥 미국은 블랙록이라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건 좀 웃음은 좀 캡처를 제가 한 거죠. 자, 스콧이 또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비해서 역사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된 지금 네 번째 순간이다라고 본인이 계속 뭐 트위터도 하고 뉴스레터 글도 썼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이제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2분 전까지도 자기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최근 몇 달간 이더리움은 뭐 헥스라고 하는 알트코인, 더치코인보다도 더 미움을 받았던 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뭐 블랙록 뉴스가 뜬 거죠. 그리고 블랙록은 인덱싱 비즈니스의 왕이기도 하다. 이제 인덱스는 그 지표잖아요. 자, 그 블랙록은 ETF 만들고 인덱스도 만들어서 시장에 계속 파는 게 주수입원이겠죠. 판매 수수료, 보관 수수료로 월간을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나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승인받고 6개월 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받고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탑 10 크립토 인덱스 ETF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것 같지 않다. 자, 나중에 진짜 상승장이 오면 DeFi ETF 만들어서 팔겠죠. 메타버스 ETF, 게임 ETF, 뭐 탑 20 ETF, 뭐 별의별 ETF 만들어서 팔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일이 언제 정확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분명한 건 블랙록이 계속 크립토, 뭐 알트코인, 뭐 별의별 ETF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번다? 다른 회사들 모두 졸졸졸도 다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그 이더리움 현물 ETF도 결국 우리가 뭐 싫어하는 분 있죠. SEC의 게리 갠슬러의 허가를 받아야만 승인이 됩니다. 근데 당신은 이전부터 매우 공개적으로 Fire Gary Gensler라고 했답니다. 게리 갠슬러 저 친구 해고하세요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거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당황을 한 표정이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지만 또 답을 해야죠. 자, 세계 그 누구보다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 바로 게리 갠슬러 의장이다.
그는 지난번 뭐 FTX, 보이저, 블록파이 등 그런 사태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 뭐 해외 거래소야 뭐 그랬다 치더라도 그 FTX 샘 뱅커먼이랑은 상당히 친했던 거 아니냐? 자, 사실 갠슬러는 미 상원 의원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 크립토 인사입니다. 자, 심어놓은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미국의 상원에서 금융 입법에 관한 한 가장 힘이 센 인물이다. 실제로 그렇죠. 자, 엘리자베스 워런이 크립토 공격을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SEC 게리 갠슬러는 계속 이 짓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게리 너는 무조건 반대해. 항상 이렇게 뭐 귓속말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이 됐었죠. 자, 이 둘이 이제 실세는 엘리자베스 워런이고요. 그것을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게리 갠슬러겠죠. 자, 스콧이 최근 또 엘리자베스 워런이 하마스의 테러 자금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거는데 지금 크립토로 이렇게 막 지원했던 금액이 수백억에서 뭐 수천억 규모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역시 그냥 코인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된다. 근데 또 하나 거슬리는 거 있다. 게리 갠슬러가 얼마 전에 FTX 거래소 운영 재개를 공표했죠. 뭐 FTX 뭐 론칭 다시 한다? 뭐 그렇다 치는데 거래소 토큰 그 FTT라고 있습니다. FTX 거래소의 코인인데요. 이틀 만에 300% 이상 폭등을 했다. 문제는 뭡니까? 선량한 시민들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FTT 이거 시세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 작년 11월이죠. 이미 하락해 있었던 그 FTT의 가격이 마이너스 97% 추가로 폭락을 합니다. 거의 뭐 휴지가 돼버렸죠. 21년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이제 없어지는, 녹아서 없어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자, 게리 갠슬러가 뭐 FTX 거래소 다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자마자 이 코인이 갑자기 한 5배 정도 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해고하라? 참, 이보다 더한 얘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달에는 SEC가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US 그 고소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증권성 코인, 미등록 증권이라고 코인 한 50개를 싸그리 이제 그 기소문에다가 그 코인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뭐 어떻게 됐냐?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했던 뭐 폴리곤, 뭐 에이다, 솔라나 이런 수많은 제가 볼 땐 다 좋은 자산이에요. 좋은 코인들 가격이 50에서 70% 추가적으로 또 폭락했죠. 자,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그의 말로 코인을 펌핑 앤 덤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분노를 자아내는 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이죠. 사회자가 이제 가격 예측을 또 묻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비트코인 최고가 뭐 12만 달러, 뭐 전후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보는 사람이 많더라. 24년, 25년 이더리움 최고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스콧이 생각보다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 어차피 이거 재미로 하는데요. 뭐 미래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내년 말 이더리움 가격을 맞추라니까 조금 미안해 하면서도 재밌잖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쉽지만 그 스콧의 24년 이더리움 가격 전망은 다음 시간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갑니다. 자, 깨진 수정 구슬로 가격을 예측하는 것, 더군다나 그 시점까지 맞춰보라고 하는 건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막 웃고요. 자, 스콧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뭐 13만 달러, 우리도 뭐 1억 5천, 2억 하면 이더리움은 최소 한 10,000달러, 우리 돈 한 1,300만 원 정도 갈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한 4, 5배 간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조금 보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하는 말에 그의 진심이 있죠. 물론 제 머릿속에서는 이더리움 25,000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3,200만 원이 넘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말하지 않을래요 하면서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이상을 사실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중반, 뭐 한 7월 정도
그 전후로 해서요. 이더리움 현물 ETF 무더기로 한꺼번에 승인될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인베스코나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미 신청을 했는데요. 그 최종 데드라인이 내년 7월 뭐 전후가 되더라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 이더리움 거절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있을 수는 없는 일인 매우 예외적인 일이 되겠죠. 그리고 24년, 25년 이더리움이 3,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봐도 거의 뭐 10배, 11배, 12배까지 가는 높은 가격이죠. 자, 그때 제가 이제 지금 그 드려보고 싶은 어떤 그 질문은 이거죠. 그때 가면 NFT는 디파이 코인들은 레이어 2들은 게임 코인들 지금 뭐 올랐다고 해도 최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저장성 코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 회로를 저도 돌려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가격에는 큰 돈으로 매수할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수는 했지만요. 어, 좋은 가격은 맞지만 이제 조금씩 뭐 매수 뭐 월마다 얼마씩 사는 건 파인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큰 돈을 들여서 크게 살려고 하는 건요. 저는 그 경제 위기, 우리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뭐 대공황. 만약 그런 게 찾아온다면 저는 그때 모아둔 현금으로 좀 더 그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각자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스콧이 이런 얘기합니다. 분명한 건 다음 상승장 역시도 저는 매우 비이성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은 인간이니까요. 자, 인간은 또 미친 상승장을 만들 거라고 본인이 확신한다고 합니다. 자,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크립토에서 크게 흥행할 수 있는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솔라나 에이다 중 그의 선택은 무엇이고 이유는 또 뭐가 될까요? 또 바이낸스에 대해서 가끔 잊을만 하면 말이 나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내년 탑5 알트코인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